2013학년도에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경희대학교 한의예과에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전국 100일장 대회에서 상을 타고요. 봉사상도 2회나 받고 또 해외 여러 곳을 체험한 뒤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이런 등등의 다양한 경력으로 합격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학생의 100일장 시는 교사가 대신 써준 거였고요. 봉사활동 내용은 부풀린 거였고 해외에는 다녀온 적도 없었습니다. 즉 담임교사가 2,500만 원을 받고 이 모든 기록을 조작해 준 거였습니다. 과연 이런 부실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뽑는 입학사정관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걸까요? 대학 내에서도 이 입학사정관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쪽의 이야기 들으면서 판단해 보시죠. 먼저 입학사정관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분이세요.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회장이십니다. 건국대학교 김경숙 교수 연결을 해보죠.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숙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대학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맞습니다. 논술로 가는 방법, 내신 성적으로만 가는 방법, 수능으로만 가는 방법, 이것들 중에 이 교과 성적이 아니라 아이의 숨은 재능을 보고 뽑는 게 입학사정관제 맞습니까? 네, 이제 재능이라는 부분에 좀 해석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텐데요. 예, 입학사정관제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으로 보는 학생은 학교 생활에 충실하면서 자기의 꿈을 위해 노력한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이름이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이름이 살짝 바뀌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이 입학사정관제, 즉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비율은 대략 한 20% 이렇게 잡으면 되나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라고 20%? 보실 수 있고요. 수도권 대학으로 좀 초점을 한다면 30에서 40% 이상의 학생을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희대학교 한의예과 사건 보시면서 교수님도 기가 막히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유지돼야 한다? 이런 쪽이십니까? 지금 그 사건의 초점은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공문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조된 공문서를 믿고 계약한 사람이 있다면 공문서를 위조한 사람이 잘못인 거고 그 공문서가 다시는 위조되지 않도록 절차를 저희가 한 번 더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교에서 시험 문제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있죠, 가끔. 그럼 고교 내신 성적이 신뢰롭지 않다고 해서 교과 전형을 폐지해야 한다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도 탓이 아니라 그걸 운용하는 지금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제도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 좋은 취지의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인터뷰를 위해서 주변에 여러 수험생 학부모들을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하소연들을 하세요. 교내에서 무슨 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아이들 실력이 아주 큰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결국은 학교 일 많이 하고 기부금 많이 낸 엄마의 자녀가 그 상을 타가기 마련이고 심지어 어떤 엄마는 없던 대회도 만들어서 자기 자식의 상을 타게 하더라.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추천서도 이왕이면 학교 일 열심히 하는 학부모 자녀 이런 식이 돼가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가 어떻게 기재되는가, 어떤 내용들이 기재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이 신뢰롭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까요? 이렇게 이것이 버젓이 드러나는 불법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이렇게 운용이 되고 있다면 이것은 걸러내기 참 어렵지 않나요? 이런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만약에 이제 어떤 대회를 하겠다라고 공지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하루만 되기도 하고 안 되는 상황에서 아이도 모르는 사이에 대회가 있었고 거기에 또 누가 입상인지 모르게 그냥 학생부에 기재되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대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공지하는 일정 기간을 두고요. 그다음에 그 대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다 올리고요. 그러면 그 대회에 어떤 학생이 어떻게 출전해서 어떤 상을 탔구나 모두가 아는 상황에서 그게 학생부에 기재되는 이러한 학생부 기재의 절차를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때가라는 거죠. 공지사항 충분히 두고 홈피에다가 수상자 발표하고 그것만으로 이런 부작용들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정도
법정으로 그냥 암암리에 그런 상이 오가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측에서 아주 정직하게 이렇게 투명하게 대회를 운영한다고 치더라도 네. 또 한 가지 문제는 네. 학생들 사이에 과열 경쟁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교내 대회가 그게 뭐 글짓기든 미술이든 과학이든 결국 좋은 성적 내려면 사교육 도움이 절실한 상황. 뭐 누군가가 대신 써주기도 한다 그러고 대신 그려준다고 하고 과학 같은 네. 경우에는 논문을 대학원생이 수백만 원을 받고 알바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흉흉한 소문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입학사정관제라고 하는 게 지금 7년여 동안 유지가 되면서 계속 변화하고 있거든요. 예. 그 변화의 방향은 지금 학교생활 충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뭐 과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꾸 저는 사교육에서 부추기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대학에서 고등학교 현장에 나가서 학생 종합전형을 설명을 할 때 학교 생활에 충실한 아이가 좋은 결과를 갖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 충실도라는 건 어떻게 뭘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대회에 나가서 얼마나 많이 참여했고 얼마나 많은 봉사활동했고 경험했고 이런 거 아닌가요?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은요, 학생의 출결과 진로 희망사항 또는 관심 있게 활동한 뭐 임원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어떤 진로 활동 이런 것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교육 과정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이행했는지에 대한 성취 정도가 또 나타나 있어요. 내신 성적으로. 그다음에 또 각 교과 담임 선생님들이 쓰시는 학생의 수업 태도라든지 수행평가 내용 등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부분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읽으면서 그 학생의 관심 영역과 노력, 성취, 인성 등을 다 저희가 평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입학사정관제 여러 가지 뭐 부작용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것을 살려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한 검증 절차만 학교 내에서 마련이 돼서 신뢰로운 자료가 된다면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낼 거고요. 선생님 또한 이런 자신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을 또 응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의 장을 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입학사정관제는 살려나가야 된다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의 회장이세요. 건국대학교 김경숙 교수를 먼저 연결했습니다. 이번에는 폐지해야 한다는 분 만나보죠. 함께하는 교육시민 모임의 김하균 공동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하균입니다. 네, 김 대표께서는 어떤 이유로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입학사정관제 제도 자체가 허위, 과장, 그 기록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부모들도 자기 자녀를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고 교사들도 이왕이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 또는 자기 학교 학생들이 좋은 학교로 갔으면 하는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기록하기보다는 좋은 측면을 부과시켜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생활기록부가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생활그렇게 좋은 스펙을 기록하기 위한 행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으면 학교마다 뭐 독서대, 퀴즈대, 논술대 모든 학교가 20, 30개의 행사를 마련하고 심지어는 40, 50개의 행사를 생활기록부 기록을 위한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해에 40, 50개씩 대회가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행사 하나하나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치르다 보면 학교 교육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입학사정관제 때문에 그 시시콜콜한 기록까지도 다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의 잡무로 굉장히 늘어나고 이게 그대로 학생들의 피해로 가거든요. 그래서 교육력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는 폐지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이 입학사정관제에 쓰이는 서류, 생활기록부의 신뢰성, 객관성 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다가 일일이 교사들이 적다 보니까 잡무가 너무 늘어나서 또 대회 치르다 보니까 잡무가 늘어나서 정작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크게 해주셨어요. 근데 앞에서 나온 교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부 운용의 문제를 가지고 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 제도 자체가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 제도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보고 뽑는 성적이 아닌 비교과 부분을 보고 뽑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운영할까 이걸 고민해야지 왜 없앨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이 평범하게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서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만 가지고 입학사정관제에 도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다른 애들과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어야 되고 예? 또 스펙이 있어야 입학사정관제에 도전을 하게 되고 그런 내용을 자기 소개서 추천서 또는 뭐 근거 자료를 제시하거든요. 앞서 교수님께서는 착실하게 고등학교 생활만 한 걸 했는지 그 부분만 본다 이러시던데요. 얼마나 착실했느냐? 그런 내용들이 예. 일상적인 보편적인 교육 과정 속에서 학교에서 평범한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그것이 아니라 입학 사정관제를 위한 기록을 위해서 등문 체험학습, 봉사활동, 대회활동 이런 것들의 기록을 넣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입학 사정관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담해오는 학부모님들 많이 만나셨죠. 우리 선생님도 실제 교사시잖아요. 예. 네. 어떤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세요? 사실 그 자기소개서라든가 추천서를 하는 것이 쉽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학생들 입학사정관제 대변 애들 보면 예. 자기소개서도 보통 한 달 동안 끙끙 앓습니다. 한 달을? 한 달 동안 다듬는 거죠. 자기 혼자. 근데 혼자 다듬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위 부모라든가 교사라든가 주위 분들의 이제 도움을 많이 받는데, 교사 추천서만 하더라도 실제로 늘상 봐온 애들 그 일생이 관계되기 때문에 잘 쓰려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한 10명 학생들의 추천서를 쓴다라고 했을 때 일주일씩 10명 그러면 정상적인 교사 활동을 하면서 이건 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이제 여러 가지 편법을 쓰게 되거든요. 편법이라 하면 무슨 부모들이 뭐 대신 써온다든가 학생들이 써온 것을 뭐 교사 이름으로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부모들은 이제 다급하니까 그런 외부기관 같은 것들 이용할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편법 현상이 나옵니다. 교사가 써줘야 될 추천서를 학생이 만들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 이름을 통해서 내는 그런 현상도 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라는 말씀이시죠. 아주 현실적인 얘기 해주시는 거죠, 지금. 예, 그렇죠.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 입학사정관제. 그러니까 취지가 좋다는 건 나도 동감하지만 지금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는 제도다. 따라서 폐지해야 된다. 이쪽이세요. 그렇습니다. 계속 다듬어도 이거 좀 개선될 가능성 없어 보입니까? 그 입학사정관제는 아주 특수한 경우 소수 학생들 대상으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내신이나 수능이나 논술시험처럼 모든 학생이 대비하고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입학 제도 하나로 이렇게 할 때는 하나로 만들어질 때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모두 다 대비하나요? 지금 다 대비해요, 아이들이? 모든 학생들이 다 대비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학교에서도 모든 학생들 대상으로 한 행사를 마련하고 생활기록부 양을 많이 늘리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를 시켜준다라고 봐야 되고 나중에 내가 뭐 포기할 수 없거든요. 어느 방법으로 저 입시를 치를지 모르니까 일단은 준비를 해놔야 되는군요. 고1 때부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교육시민 모임 김하균 공동대표까지 만났습니다.